그리고 또 질문이 그 이탈리아 가족학교에 대한 그 단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막 희망적인 얘기만 했는데 단점은 없냐는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단점도 있죠. 왜 단점이 없겠어요? 솔직히 뭐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비용이 얼마냐 이런 거는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워낙 오래된 학교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는 다 하고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가서 배우시더라도 크게 뭐 나쁠 게 없는 수업 내용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수업 인원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게 어, 제가 갔을 때는 7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싱의 개수나 뭐 PI기 개수나 선생님 숫자와 학생의 숫자, 뭐 테이블의 면적,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선생님 필요할 때 불러서 설명 듣고 질문하고 뭐 공간도 넓게 쓰고 기계도 편하게 쓰고 뭐 기다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추천을 해서 이탈리아에 가신 저희 학생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셨을 때는 또 20명이 넘게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인데 거기에 7명이 있는 거랑 20명이 있는 거랑은 수업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분은 뭐 수업 듣고 뭐 질문하려면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한 번밖에 못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원을 하는 학생이 내가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생각나는 또 한 가지 단점이 교실에 의자가 없어요. 그 미싱이랑 피아기 앞에 있는 의자를 제외하고는 그 교실 자체에 의자가 아예 없어요. 그냥 작업대만 있고 서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좀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주셨던 질문은 현지 숙소나 이제 체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현지 숙소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보통은 그러니까 저와 같이 어학원을 통해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현지에 갔을 때 바로 이제 현지 어학원에서 관리하는 약간 쉐어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쓰는데 거실이나 주방,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각의 집은 이제 별개의 이제 공간이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거기 비용이 대략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이제 저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음, 네. 네, 쉐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혼자 생활하면 약간 너무 심심하거나 외로울 것 같았었는데 금방 친구가 돼서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뭐 학교 끝나고 저녁에 같이 놀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같이 어울려야지 언어도 빨리 늘잖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잘 생활을 했고요. 뭐 나쁜 점은 딱히 없었어요. 그냥 항상 집에 누가 있다는 점이 뭐 굳이 나쁘다면 나쁜데 좋은 점은 더 많았던 게 일단 학교가 한 20분 정도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라서 괜찮았었고 그리고 방에서 도우모 성당이 딱 보이는 되게 뷰가 좋은 위치였고 시내 중심에서 크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았고 이렇게 이제 어학원을 통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오시지만 그게 또 좀 안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다른 숙소를 찾아가시는데 옵션이 보통은 에어비앤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이 이제 그 운영하는 하숙집 같은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행자 숙소에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제 먼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원하는 가격대와 원하는 위치, 원하는 형태의 주거 공간을 고르시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예쁜 집이고 뭐 도심에 있거나 교외에 있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골라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제일 좋은데, 이게 싼 집을 구하려면 정말 교외로 많이 떨어진 곳을 가야 되거든요. 기차를 타고 막 가야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통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피렌체 도심도 예쁘지만 교외가 되게 예쁘고 크고, 그러니까 큰 집에 뭐 주변 환경도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교통비가. 또 보통 외국은 다 교통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도심의 에어비앤비는 또 숙소가 좁아서 혼자 지내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뭐 혼자 사니까 자유롭긴 한데 단점은 이제 좀 무섭다는 거, 그러니까 보안이 조금 무섭다 같은 거 있었어요. 이탈리아 같은 곳은 우리나라처럼 뭐 CCTV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이 뭐 되게 튼튼한 문이거나 뭐 도어락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열쇠로 이렇게 잠그는 그런 열쇠잖아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조금 무서웠다 같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비용은 역시나 에어비앤비는 천차만별이니까 특별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하숙집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비싸요. 하숙집이 오히려 비싸요. 하숙집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달에. 그게 뭐 아침을 주시거나 아침 저녁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싼데, 이게 여러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지내야 돼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저 혼자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두 명이 쓸 수가 있는데, 그 하숙집은 여러 명이 한 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들 뭐 학교 가든 어학원을 가든 뭐 여행을 가든 아침에 다들 화장실로 몰려가기 때문에 화장실 쓰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 하숙집의 호스트분이 조금 딱 본인과 성향이 안 맞으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금 시간이 대체로 다 있어요.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통금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하숙집은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나이가 많이 어리시고 그런 분들은 그 호스트 분들이 관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모로 현지 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케어해 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숙집도 외국 경험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하숙집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로도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호텔에서 이제 장기 투숙을 하게 되는 걸로 조금 옵션을 알아봐서 저도 이제 월세를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냥 일반 숙소의 2배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안전이나 시설이나 뭐 여러모로 다 제일 베스트이긴 하죠. 근데 조금 가격이 제일 문제였고, 마지막으로는 그 여행자 숙소가 있었거든요. 뭐 도미토리 룸이라든지 뭐 그런 좀 백패커들을 위한 숙소에서도 장기로 투숙을 할 수 있게끔 또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데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그 도난 사고 같은 게 조금 있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오자마자 뭐 아이패드를 잃어버렸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뭐 현지에 도착했는데 제대로 된 숙소를 잡기 전에 잠깐 지내시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숙소는 이 정도였고요. 대략 물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 서울이, 특히 서울이 많이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물가보다 오히려 저렴하거나 뭐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밥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경우에는 식료품이 굉장히 저렴해요. 뭐 야채, 뭐 와인, 고기, 치즈, 우유 이런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식료품들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하신다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시는데 풍족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외식을 하게 되면 외식은 또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팁도 나가고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한 번 이제 외식을 하면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좀 매일 외식을 한다면 생활비가 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뭐 이래저래 쳐서 월세랑 뭐 집에 생활비 같은 거 다 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쇼핑은 이제 별개로 치고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가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질문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이 됐던 것 같고,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탈리아 가족학교를 가는 게 좋을지 혹은 굳이 안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느낀 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배움에서는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탈리아 정말 거리 하나, 특히 피렌체의 그 거리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또 너무 좋아요. 또 그런데 뭐 도시 골목골목이 다 그림 같은 그런 곳이고, 또 가방 회사라든지 매장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런 걸 매일 보게 되고 있다 보니 이런 이제 아름다움을 보는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죠.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미술관 가고 박물관 가서 작품도 보고, 그런 작품들이 또 흔한 작품이 아니라 뭐 거의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 유명한 위대한 그런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눈이 점점점 이렇게 띄어지는 기분도 있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이런 도시에 살면 정말 그런 위대한 작품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그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유가 되신다면 꼭 가서 한번 배워보시고 생활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시고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물론 그곳에서 이제 생활했던 그런 모든 체험들이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멋진 경험이었고, 지금까지 가족공예를 업으로 삼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이라고,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정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분들의 그 후기를 보면 또 다 제각각이에요. 제가 100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한 70점, 어떤 분들은 한 40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저를 너무 맹신하고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본인의 상황과 그 필요에 맞춰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마일로였습니다.